보시는 그림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 해도 될 만큼 잘 알려진 그림 모나리자입니다.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가 중 한 명이고 가장 연장자지요. 1452년에 태어나고 1519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빈치 마을에서 태어났죠. 지금 우리가 당연한 듯 쓰는 천재화가라는 말, 레오나르도가 시작이었고 사실상 레오나르도 외에 그를 대적할 만한 수준의 천재는 없었다고 할 만큼 다방면에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해부학, 공학, 발생학, 건축학, 토목학, 수학, 물리, 의학, 식물학 등의 화가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라 할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호기심이 많고 추진력 또한 대단해서 궁금한 일이 생기면 하던 일 멈추고 다른 일 몰두하다가 또 생각나면 다른 일로 옮겨가는 편이라 장기간에 집중을 요하는 일을 하지 못해 그림에서도 미완성작이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모나리자 이야기로 가보면 모나리자는 어디에 있나요? 보시는 곳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미 다녀온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면 이렇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접근을 제한하는 바가 크게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보려면 공항 입출국 수속 줄 서듯이 이렇게 켜켜이 긴 줄을 서야 합니다. 그림은 유리로 된 공간에 있고요. 양옆으로 가드들이 경호 중입니다. 저 거리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 오리지널한 작품을 보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지요. 신체 대비 그림의 사이즈나 루브르라는 공간에 압도되는 경이로움 등은 체감될 듯한데 글쎄요. 물감의 두께나 화가의 붓질의 속도감, 겹으로 쌓은 물감층, 특히 물감이나 펜날의 어떤 향기 등 가까이서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사적인 경험은 좀 하기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서양 미술에서 모나리자의 위치는 아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1962년에 1100억이 넘는 지금으로 치면 1조가 넘어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니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하신 모나리자는 좀처럼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고액의 보험, 리스크를 감수하고 모셔올 국가, 도시, 미술관, 관장이 없는 거겠지요. 그런 모나리자가 미국, 일본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주로 정치적 이유로 프랑스와 각국 간의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일종의 외교 사절로 나가게 된 경우지요. 예를 들면 1963년입니다. 미국으로 한번 당시 케네디 대통령, 제클린 케네디 재임 시기고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에 인파 보이시지요? 뉴욕에서 7주간 160만 명이었습니다. 줄 서서 거의 20초 정도 볼 수 있었다 합니다. 당시 미국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에 젖어서 마음 깊이 감동, 아름다운 모나리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그리 특별해서 내가 그 긴 줄을 서야 했나 이랬을 수도 있겠죠. 이후 1974년 일본 도쿄의 모습입니다. 역시 겹겹이 줄을 서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초나 될까요? 잠시 보고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방문객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모나리자가 그래 너도 왔니 수고했다 어깨 툭툭 이런 느낌 대단하신 분 이런 느낌입니다. 모나리자는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명성이 일반인에게까지 일파만파인 걸까요? 너무 잘 그려서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걸까요? 자세히 보면 눈썹도 없고 슬쩍 느껴지는 시선, 알듯 말듯 입가의 미소, 오른손이 감싸 잡은 왼손, 어두운 의상에 묘하게 시점을 끌고 가는 르네상스 원근법의 뒷배경, 딱히 아름답다고 하기엔 좀 동의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모나리자의 현재의 명성, 특히 대중적인 명성은 1911년의 도난 사건의 영향이 큽니다. 물론 고유의 예술성이 있고 그 의미는 중차대하지요. 그걸 잠시 미뤄두고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 루브르의 모나리자는 보호유리 없이 특별한 가드 없이 그저 다른 명화들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리저리 감상하는 것이 가능했지요. 루이스 베로처럼 그림 앞에 이젤 설치하고 의자 놓고 앉아서 룰루랄라 모사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그림을 그린 다음 날 그림이 사라진 겁니다. 그림 그리러 다시 갔더니 빈자리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미술관 측에서는 모나리자가 사라진 걸 모르고 있다가 루이스의 신고로 그제서야 부랴부랴 수색에 나섭니다. 모나리자를 훔친 사람은 루브르의 액자 유리 교체 작업을 하던 임시직 직원 빈센조 페루지아였습니다. 공범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합니다. 그는 근무 시간에 미술관으로 들어와서 천연덕스럽게 모나리자 액자를 내립니다. 교체 작업을 하는 직원이니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린 액자를 들고 나와서 그림과 분리하고 코트에 넣어서 숨어 있다가 미술관을 걸어서 요요히 빠져나왔답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용의자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바로
네, 피카소입니다. 제법 파리에서 자리 잡고 아비뇽 아가씨들 큐비즘으로 명성을 쌓아가던 중이었는데 이베리안 조각을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작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사서 모나리자 도둑으로 몰려 경찰에 불려갔던 거죠. 물론 무혐의로 종결 처리. 한편 그림을 훔친 빈센조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 이게 너무 유명한 그림이니까요. 당장 내다 팔지도 못하고 자신의 숙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1913년 말에 결국 발각되어 잡히고 맙니다. 모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죠. 모나리자 찾았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모나리자는 우리 거, 이탈리아 만세, 애국주의로요. 생각해보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의 작품이고 레오나르도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모나리자가 프랑스 루브르에 가서 전시되고 사랑받고 덩달아 수입도 올리고 이런 감정을 부추긴 겁니다. 더군다나 때는 1913년 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요. 1909년, 1910년 이탈리아 미래파가 급진적 예술 전이 운동을 벌인 일도 생각이 납니다. 박물관, 도서관 다 태우라 그랬죠. 물론 빈센조의 애국주의적 선동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모나리자를 돌려줘야 하는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공감하는 프랑스 정부와 합의, 반환전 2주간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합니다.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에 있습니다. 입장객 제한해요. 인터넷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몸으로 때운다고 현장 줄서기 하다간 1시간은 거뜬히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한여름에 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나리자는 1914년 1월 4일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오게 되고 작품이 반환되는 날 파리 시내는 퍼레이드가 개최됩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죠. 기념 주화, 우표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모나리자는 루브르에서 최고가 됩니다. 최고의 작품으로 철통경호를 받으면서 파리를 비롯한 인근 서유럽 국가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서양 미술계의 천상, 천하, 유아 독존으로요. 애매한 모나리자, 왜 이렇게 유명한지 이해가 좀 되었을까요? 그림 자체가 좋아서 유명해지는 거고 추앙을 받는 거지 그림 외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거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천천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선 눈으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의 사고체계, 나의 경험치를 가지고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나리자. 우리나라에서는 모나리자라고 하지만 서유럽으로 가면 모나리자라는 말보다 라조콘드 불어입니다. 라조콘다 이탈리아어입니다.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모나리자라고 하면 잘 몰라요. 프랑스 신문기사 보이시죠? 라조콘드. 왜 이렇게 부르냐면 모나리자의 모델은 조콘도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나리자의 모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처음 초상화를 의뢰한 사람은 조콘도라는 상인이었고 그가 자신의 부인의 그림을 그려달라 주문했으며 부인의 이름은 리사. 그래서 결혼 후 이름은 남편의 성을 따라서 리사 델 조콘도이고 그녀는 잘 웃지 않아서 그림 그릴 때 광대를 불러 미소 짓게 했다. 가 대체적인 모델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제는 레오나르도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주문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략 1503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완성연도가 불분명합니다. 어디서는 1506년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1517년 혹은 1519년 레오나르도가 사망한 해라고도 합니다. 바사리에 의하면 1503년에 시작은 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미완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같은 그림을 두고 하는 말인지 그림에 대한 서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추정하는 데서 발생하는 일로 보이는데 1517년이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레오나르도가 1517년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1세의 초대로 밀라노로 이주했고 이때 프란시스 1세가 모나리자를 구입했으니 적어도 1517년 완성이다 라는 의견과 1519년 사망쯤 프랑스 국왕에게 헌사했다는 의견이 있어 완성 시점은 여전히 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이 1506년경에 그린 막달레나 도니의 초상화를 보면 모나리자를 따라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1506년에 대체로 완성된 상태로 들고 다녔나 싶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분명한 것은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가 합법적으로 프랑스 소유라는 것과 그래서 이태리, 로마, 피렌체가 아니라 파리, 루브르에 전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모나리자로 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나는 결혼한 여성에 대한 호칭으로 리사 부인이라는 의미고 라조콘다, 라조콘드는 성을 딴 제목이니까 조콘드씨 정도가 될 듯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모나리자를 한번 3초간 응시해 보시지요. 그리고 눈을 맞춘 상태에서 천천히 좌우로 몸을 움직여 봅니다. 모나리자가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밤에 불 끄고 해보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무섭습니다. 눈썹도 없는 여인이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스르륵 따라다니는 느낌. 모나리자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동선 움직임이 있습니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선입니다. 가슴팍은 왼쪽을 보고 얼굴은 정면을 봅니다. 그리고 눈동자, 이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륵 어디가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냥 정면을 의시하거나 몸과 얼굴, 눈동자가 한 곳으로 모이는 일반적인 초상화가 아닙니다. 이 사진 찾느라 좀 애먹었는데 몸, 얼굴, 눈동자, 시선 가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모나리자와 유사하죠. 근데 느낌이 사뭇 다른 이유는 좀 이뻐서. 이런 류의 동선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생소했습니다. 초상화 그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완전 측면으로, 사실 이렇게 그리면 그 사람의 생김새를 짐작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그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선배도 이렇게 그리고 동기도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그리고 주문자도 당연히 이렇게 그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갑자기 다르게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작가적 필이 꽂혀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날이 좋아서 그림 하나,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문자가 후원자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주문하면 물감값 얼마, 패널값 얼마, 인건비 얼마, 납품길 언제까지 해서 그림 그리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레오나르도가 북유럽을 여행하던 중 초상화를, 아마도 이런 반측면에 양쪽 볼과 두 눈이 모두 보이는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아, 해보자, 나도. 그렇게 그리게 된 게 모나리자의 포즈입니다. 결과는 레오나르도인데 성공이죠. 다음 다시 그림을 보지요. 자세히 봅시다. 모나리자가 서 있나요? 앉아 있나요? 왼손을 의자 팔걸이에 얹고 오른손을 왼손 위로 가져갑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등받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죠. 발코니 같은 곳에 앉아 있고 발코니 벽이 뒤로 어둡게 보입니다. 왼쪽, 오른쪽 아래 어두운 부분을 더듬더듬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3차원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양쪽으로 저 멀리 시선을 가져가지요. 왼쪽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낮은 산이 나타나고 오른쪽도 유사한 높이에서 본 듯한 아치형 다리가 있는 작은 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 다 푸른 풍경이 다시 펼쳐지지요. 대기원근법이라고도 하는데 뒤로 갈수록 흐릿하게 처리합니다. 브라운에서 블루로 채도를 낮추며 푸르스름하게 더 멀리 펼쳐진 착각, 일루전을 일으킵니다. 한편 좌우의 뒷배경을 보면 소실점이라고 하지요. 관찰자의 시선에 위치하는 높이가 일관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쪽 브라운 파트의 소실점이 길 시작점에서 위치하는 반면 블루의 소실점은 수평선에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소 어긋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자리를 옮긴 관찰자, 즉 레오나르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차이를 그림에 담기 위해서일까요? 세잔과 피카소가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대기원근법은 이 시기 전후 레오나르도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데 스푸마토 기법, 안개낀이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온 방법인데 이것의 사용과 어우러져 더욱 깊이 있고 리얼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스푸마토 기법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지요. 레오나르도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인물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회화라는 2차원의 평평한 캔버스가 지닌 한계를 극복 내지는 무시해버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회화에서 다루는 그리는 대상은 모두 거의 3차원 즉 입체지요. 통짜입니다. 그런데 이걸 2차원 납작한 데다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3차원의 실제 대상처럼 그리고 싶은 거죠. 누가요? 레오나르도가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리얼이니까. 2차원의 납작한 캔버스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그대로 그리려는데 2차원에 옮기자니 불가피하게 실루엣, 그러니까 라인, 즉 본뜨기를 하는 겁니다. 스케치죠. 선으로 대상의 모양을 나타내는 방법이죠.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물엔 실루엣 같은 건 없잖아요. 사과의 실루엣 가장자리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얼굴과 머리카락의 경계, 선 하나면 설명이 되는데 없어요. 안 그리고 싶은 겁니다. 방법이 근데 마땅치가 않아요. 선 안 긋고 형태 드러내기. 이 시기 레오나르도는 여러 번의 얇은 붓질을 통해 형태를 드러냅니다. 형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입체감도 그렇게 형성합니다. 여러 겹의 붓질을 통해 형태가 스멀스멀 떠오르고 입체감 통실통실 올라옵니다.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끼리 만나서 형태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 일축합니다.
원래는 뒷산과 나무, 다리, 강 등을 잘라서 오려내듯이 그리면 됩니다. 당시 관례가 그랬어요. 레오나르도의 스승 베로키오의 그림을 보면 선을 사용해서 명확히 형태를 설명하고 특히 뒷배경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풍경을 마치 앞에서 봐도 또렷하게 그려주고 있어 레오나르도의 대기원근법이 보편화되기 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 곳의 풍경을 푸른색으로 처리하는 정도의 방법이 다였어요. 또 다른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가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거리의 사물을 마치 눈앞에 둔 것처럼 또렷하게 그립니다. 선원근법은 잘 구사하면서 스푸마토가 있는 대기원근법은 보이지가 않죠. 공기, 안개, 습도 그런 걸 레오나르도는 그리고 싶어 했어요. 대단하죠? 천재 맞습니다. 스푸마토 대기원근법 그리고 하나 더 키아로스코로 명암대조법입니다. 명과 암의 대조를 통해 형태를 설명하는 거죠. 이 부분 역시 모나리자 얼굴, 가슴팍, 손 등에서 잘 드러나고 이러한 특징은 모나리자 이전 시기에 그린 동굴 속 성모에서 먼저 관찰이 됩니다. 성모 마리아와 세례자 아기 요한 그리고 오른쪽 아기 예수와 천사 아리엘의 모습인데 키아로스코로와 스푸마토, 대기원근법 등 모나리자에서 보이는 여러 특징이 유사하게 발견됩니다. 자, 이제 모나리자가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등장한 모나리자는 1506년경에 이탈리아의 초상화 제작의 관례, 유행을 바꾸어 버립니다. 귀족 부인들이 초상화 의뢰가 들어오는데 누구처럼? 모나리자처럼 그려달라는 거죠. 성형외과로 가서 누구로 해달라는 것처럼 당시의 핫한 인물은 모나리자이고 그래서 당대의 초상화는 완전 측면 모습에서 모나리자와 같은 반측면의 정면 얼굴, 오른쪽으로 시선, 폭앤손, 뒤로 풍경 이 포맷이 유행을 합니다.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와 라파엘의 막달레나 도니 두 대가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두 그림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레오나르도의 모델이 불분명하다 했는데 결혼하지 않고 평생 솔로로 살아온 레오나르도 자신의 자화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의 여성적 자아가 되는 겁니다. 막달레나 도니는 보석을 좋아하고 화려한 의상을 즐기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저 평범한 세속의 여성으로 보입니다. 실체가 분명한 실존하는 여인의 초상화, 지금으로 치면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그분을 그린 겁니다. 반면 레오나르도의 모나리자는 막달레나 도니처럼 구체적인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는 실체 없는 관념 속의 여인을 그린 초상화로 느껴집니다. 조콘도 부인으로 시작했는데 그녀가 아닌 어딘지 세속을 떠난 인물로 완성이 되고 뒷풍경도 구체적 장소에서 관찰한 풍경에서 시작했지만 비현실의 관념적 풍경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짜처럼 실제하듯 그린 거지요. 특정한 여성에서 시작해서 한 단계 높은 경지에 일반화된 보편화된 여성을 그려낸 겁니다. 16세기 전성기 르네상스에 제작된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2000년에 보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초상화 모나리자. 여러분들의 눈에 모나리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누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